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리메길, 지난 시간에 이제 5단계 설명을 못 드리고 끝냈는데요. 리메길 5단계에서부터 이어서 관의 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더십을 확립하는 길이 리메길인데, 그 리더십을 확립하는 길은 이 5단계죠. 여기에 와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괴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제가 사실 이 괴를 설명할 때 지금까지는 그렇게 괴상을 많이 설명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괴상은 제 생각엔 한 하경 정도가 됐을 때, 그러니까 상경이 30괴, 30개의 괴죠. 끝내고 나서 하경으로 넘어가면 이제 좀 이 어떤 그동안의 이 공부가 좀 쌓인 상태에서 살펴보는 게 좋기 때문에 괴상 설명을 많이 안 드렸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한번 괴상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 괴상이라는 게 해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실 겸 한번 보겠습니다. 이 괴상을 보시면 이렇게 밑에 1, 2, 3 세 개의 효로 이루어진 게 이제 하괴죠, 하괴. 그리고 이렇게 상괴가 있죠, 상괴. 하괴가 이제 태고, 상괴가 곤입니다, 곤. 곤괴죠, 곤괴. 맨 앞에 이 주역의 시작이 건과 곤인데, 물론 건 6개로 이루어진 대성괴지요. 이건 소성괴죠, 소성괴인데, 소성괴로서의 곤입니다. 이 곤괴의 의미가 순명인데요, 순명. 순명은 뭐냐 하면 명, 하늘로부터의 그 천명에 그대로 순수하게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순명이죠, 순명. 자기를 버리고 자기의 생각이나 욕심이나 모든 거 내려놓고 하늘의 명, 천명에 그냥 순수하게 따라간다. 그게 순명이죠, 순명. 곤괴는 순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림괴는 하괴가 태고 상괴가 곤인데요. 그래서 상괴에 속하는 4, 5, 6단계를 해석할 때는 이 곤괴다, 순명을 상징하는 곤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6효는 요렇게도 이제 이 소성괴, 8괴, 이 소성괴는 8개가 있죠. 그래서 8괴죠, 8괴. 그런데 요렇게도 8괴가 있죠. 보이시죠? 요렇게. 요렇게도 8괴지만 요렇게 3개로도 곤괴가 되죠. 여기도 곤이죠, 곤. 이렇게 3, 4, 5 3개의 효만으로도 곤괴가 이루어지지요. 그래서 이 우리가 5효의 위치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5효. 지금 5단계죠. 이게 5효인데 5효는 2, 3, 4효가 3개가 쌓여서 곤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단계 5효사의 해석은 이렇게 2, 3, 4단계가 쌓여서 곤괴를 이룬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순명을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5단계가 되면 2, 3, 4단계가 쌓여서 곤괴를 이루기 때문에 5단계의 취지는 순명이다. 순명한다는 취지가 5단계를 해석할 때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확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단계를 보면 뭐냐면 지로서 임하는 상이다. 대군의 마땅함이니 길하리라. 왜 대군의 마땅함이냐? 대군이라면 당연히 순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대군이죠, 대군. 이 소군도 아니고 대군인데 아주 큰 나라를 다스리는 대군인데 대군 정도 되면 당연히 순명하는 하늘의 명을 따르는 태도를 가질 때 큰 나라를 다스릴 수 있죠. 그래서 이 오효사의 취지는 순명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지가 뭐냐? 이걸 알 때 지림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림이죠, 지림. 지림. 그래서 뭐냐면 지가 뭐냐 하면 이것도 제 책 주역 독해하고는 견해를 제가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이 괴상을 따져보니 제 주역 독해 책 해석을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해서 제가 바꾼 것입니다. 뭐냐면 지가 뭐냐, 지를 보면 지자인데 지자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냐면
이 앞부분은 화살입니다. 화살. 우리가 쏘는 화살이죠. 화살이고 여기는 입입니다. 입구자. 말한다는 것이죠. 말. 뭐냐면 화살을 기준으로 세워놓고 말을 하는 것이 지입니다. 지. 예, 뭐냐면 그래서 화살을 세워놓고 말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화살은 이따가 이 다음 시간에 저희가 하게 될 게 서합인데 그 서합교에도 화살이 나옵니다. 화살은 뭐냐 하면 이 화살이라는 거는 쏘면 직진으로 날아가지요. 휘지 않고 직진으로 날아가고 그래서 이 화살이라는 것은 이 공정한 법 집행입니다. 휘지 않고 곧바르게 나아가는 그리고 법 집행이죠. 화살이라는 건 무기이기 때문에 법 집행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게 화살입니다. 예, 다음 그 서합교에서도 화살이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예, 그래서 뭐냐면 공정한 법 집행을 상징하는 화살을 세워놓고 말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지자에는 우리가 알지자가 이제 기본적인 의미인데 두 번째 뜻으로 주재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맡아서 주재한다. 예, 지사, 도지사, 주지사 할 때 지자가 들어가죠. 예, 도지사나 주지사, 도의 일을 맡아서 주재하는 사람이 도지사고 주의 일을 맡아서 주재하는 사람이 주지사지요. 그래서 이 지자는 알지자와 일을 맡아서 주재한다는 그 뜻이 있습니다. 왜 그런 두 가지 뜻이 되냐? 화살을 세워놓고 어떤 공정한 법을 세워놓고 그거에 따라서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일을 주재하는 사람이죠. 규칙을 세워놓고. 예.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안다는 게 왜 화살이냐? 뭐냐면 지식이라는 거는 이미 세워진 규칙 하에 성립된 것이 지식입니다. 이게 지식과 지혜의 차이입니다. 지식, 인포메이션이죠, 영어로. 지식과 지혜가 뭐가 다르냐? 지식이라는 거는 이 규칙, 정해진 규칙 하에 파생된 것이 지식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거는 정해진 규칙을 뛰어넘는 게 지혜입니다. 그렇죠? 예,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뭐 법률과 관련된 지식 이런 거는 말이 됩니다. 법률이 있으면 법률에서 파생되는 지식, 이게 법률 지식이고 세무 지식, 법률 지식, 행정 지식 다 지식이죠. 그런데 법률 지혜, 행정 지혜 이런 말은 안 씁니다. 왜냐하면 지혜라는 거는 정해진 규칙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게 좀 설명이 납득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이 지식 안다는 것과 주재한다는 게 왜 같은 말인지를 제가 설명드린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식은 지혜하고 다른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 지라는 거는 알지자가 아니라 주재한다는 뜻입니다. 예. 주재한다는 뜻이고 이 주재한다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정해진 규칙이 있고 그 규칙을 세워놓고 규칙에 따라서 일을 주재하는 것이 지입니다. 지. 예. 그래서 5단계의 지로서 임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앞서 이 1단계와 2단계를 보면 그 자기 뜻을 내세웠습니다. 아랫사람들 보고 내가 상급자니까 내가 권한이 있고 내가 책임을 지는 리더니까 그 아랫사람들 보고 당신들 생각이 무엇이건 일단 내 뜻을 따라와 달라라고 얘기했죠. 1, 2단계 합림이었습니다. 근데 5단계로 가면 순명이 성립하죠. 그러니까 5단계로 가면 지림은 뭐냐 하면 이제는 리더십을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행사한다는 말입니다. 화살이 그거죠. 예. 공표된 규칙에 따라서 리더십을 행사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5단계가 되면. 그것이 지림입니다. 지림. 그래서 순명인 것입니다. 순명. 이제는 5단계가 되면 내 뜻을 내세워서 자의적으로 리더십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이 공개된 규칙과 공표된 어떤 법을 내세워서 그거에 따라서 공정하게 리더십을 행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됐을 때 그 리더십이 가장 원활하게 행사될 수 있다. 그것이 리메길의 가르침입니다. 예. 그래서 이 괴상으로 보면 리메길을 괴상으로 보면 먼저 어떻게 하면 리더십을 확립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가령 이 밑에 조직원들이 있는데 내가 새로이 부임해서 리더십을 확립하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리미길은 그 쉽지 않은 리더십을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에 대한 그 점인들이 관찰 결과 조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조언의 핵심은 뭐냐 하면 첫 번째, 이 리더십을 확립하기 위해서 초기에는 자기 생각을 강하게 밀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랫사람들을 상대로, 그러니까 분명히 리더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죠. 리더가 결국 일이 잘못되면 리더가 책임질 거기 때문에 리더가 권한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지는 사람이 권한을 가져야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리더십을 확립하려면 아랫사람들한테, 아랫사람들 각자가 생각이 있겠지만 내가 책임을 맡은 리더니까 내 말을 따라달라라고 자신을 강하게 주장하고 밀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근데 계속 그러라는 게 아니죠. 처음에는 그렇게 하고 후반부에 이르면 순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명이라는 거는 자기를 비우는 거죠. 이 리더십을 확립한다고 후반부까지 계속 자기 고집만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 2단계에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후반부로 가면 자기 고집이나 주장을 내려놓고 순명해야 한다. 그 순명의 상징이 지림입니다. 지림. 공개된 규칙,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리더십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모두가 존경하는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자기 고집만 내세우지 않고 공개된 규칙에 따라 공평하게 일을 주재해 나간다. 이렇게 존경받는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역의 조언은 가만히 보면 처음부터 순명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재밌는 것이죠. 만약 이상적인 리더다 이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순명해야 된다 이럴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이 리더가 리더십을 확립하려면 처음에는 순명이 아니라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랫사람들한테 당신들 생각이 각자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책임을 지는 리더니까 내 말을 따라달라 이렇게 강하게 끌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단계, 2단계 그렇게 끌고 나간 다음에 그래서 사람들이 내 뜻에 따라오기 시작했을 때 그때 태세를 바꿔서 순명의 길을 가면 가장 바람직한 리더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이 주역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이 주역이 제시하는 그 리더십 확립의 요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5단계 그렇게 하면 대군, 큰 나라를 다스리는 대군에 합당한 리더십을 지닐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림의 길은 5단계에서 절정입니다. 6단계로 가면 뭐라고 나오냐. 6단계는 돈독하게 임하는 상이다. 돈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돈림. 돈독하게 임하는 상이다. 길하며 허물이 없으리라. 뭐냐면 돈독하게 임한다는 것은 관계가 아주 돈독하다는 것이죠. 리더와 리더를 따르는 아랫사람들 간의 관계가 아주 돈독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돈독하다는 것은 그 말의 뉘앙스는 뭐랄까 좀 봐주기도 한다. 뭐 이런 뉘앙스가 있다고 봅니다. 그냥 리더로서 이제는 절정을 지나 6단계로 오면 살짝 과잉인데 심한 과잉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길하고 허물이 없으리라고 했으니까. 6단계 이렇게 지림을 5단계에서 확립하면 6단계로 가면 돈독한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돈독하다. 어떤 그 뉘앙스가 있죠. 약간 그렇게 될 것이다. 과잉이지만 심한 과잉은 아니다. 허물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런 느낌입니다. 다음 림의 길의 괴사입니다. 괴사. 림의 길은 으뜸으로 형통하다. 이로운 것은 정하는 것이다. 8월에 이르면 흉함이 있으리라. 이 앞부분은 뭐 평범한 내용이고 이 뒷부분이 좀 엉뚱하죠. 8월에 이르면 흉함이 있으리라. 이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요게 12벽궤라는 것입니다. 12벽궤는 뭐냐면 64궤 중에 그 가장 뼈대가 되는 12개의 벽궤. 벽궤는 임금벽자, PRP자, 임금벽자인데 여기서는 임금벽자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12개의 그 뼈대가 되는 궤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 12벽궤는 이 월, 12달, 1년 12달과 매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매칭을 해놨는데 여기 보면 림궤가 여기 있죠. 림궤. 음력 12월에 해당하고 그럼 아까 8월에는 흉하다고 했죠. 8월에 흉하다는 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양효가 1, 2단계, 그다음에 3개가 되면 태가 되고 4개가 되면 대장이 되고 쭉 해서 6개가 되면 이제 기울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렇게 음효가 자라고 해서 3개, 4개까지 자란 게 이 관괴입니다. 그래서 이 림괴와 관괴, 관이죠. 관의 길, 이 다음에 이어서 보실 서로 대대를 이루고 있죠. 예, 그래서 이 림의 길은 이렇게 양효가 점점 절정을 이루고 쇠퇴하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림의 길로 가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림해서 리더십을 행사하는 거를 언제까지 할 수 있냐. 이렇게 음효가 밑으로 3개까지 자랄 때까지는 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이 주역이 상정하는 군자는 양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 양의 리더십을 행사할 텐데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음효가 3개까지 자라는 비의 상태에 이를 때까지는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음효가 4개까지 자라나면 더 이상은 리더십을 행사하려면 안 되고 그때도 리더십을 행사하겠다고 하면 사람이 바보 되기 십상이고 그때는 리더십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관망해야 한다. 이게 관입니다. 관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그 주변 상황을 보아가면서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관망을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관망을 해야 할 때까지도 내가 리더십을 행사하겠다고 들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어떤 그 괴사의 의미를 그 8월에 이르면 흉활이라 그 부분을 해석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12벽괴로 이 상황을 한번 보여드린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림대 관 중에 림괴를 지금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이 림괴가 이제 어떤 리더십, 군자의 리더십을 확립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설명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관괴. 아까 이 12벽괴에서 보셨죠? 한번 12벽괴 다시 한번 이 관망한다는 관괴를 12벽괴에서 다시 한번 보시고 지나가겠습니다. 보이시죠? 림괴가 여기서 시작돼서 이 군자가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쭉 이렇게 점점점 양기운이 팽창하는 좋은 시절이죠. 그 다음에 기울기 시작할 때도 리더십을 행사하다가 비괴에 이르기까지는 그 어떤 리더십을 행사하는 거를 할 수 있는데 음기운이 하나 더 자라서 4개가 되면 이제는 리더십을 행사하겠다고 하면 위험하고 사태를 관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기가 되면 사태를 관망해야 되는데 리더십을 더 이상 행사하지 못하고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태를 관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말하는 것이 관괴입니다. 그러면 사태를 관망할 때의 6단계의 주역의 조언을 한번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망해야 할 때 이 20번에서 뭐냐면 이렇게 음효가 4개로 자라났을 때 이제 이때는 양의 존재인 군자는 이 양기운이 지금 2개밖에 안 남았죠. 위태롭기 때문에 이제는 리더십을 행사하겠다고 할 게 아니라 사태를 관망해야 되는 시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관망할 거냐?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관이죠, 관. 관은 본다는 것인데 본다는 것 또는 볼 줄 안다는 것, 내가 좀 볼 줄 안다, 뭐 이런 얘기하죠. 뭐냐면 본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 사물을 정확히 본다는 게 참 어렵죠. 그래서 똑같은 대상을 앞에 놓고도 사람마다 보는 게 다르죠. 보이는 게 다르고, 그래서 본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본다는 거 어떻게 봐야 잘 보느냐,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느냐, 지금 주역이 6단계에 걸쳐서 조언이 나올 것입니다. 이 관하면 이 요즘 관심법이 좀 유명하죠. 궁예의 관심법인데, 그러면 그 마음을 꿰뚫어 봐야 잘 보는 건 아니고, 이 관계에서 또 하나 보실 거는 관광입니다. 관광. 우리가 오늘 관광을 다닌다.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관광을 못 다니는데 관광을 다닌다고 할 때 흔히 경치를 보러 다니는 거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이 관광의 어원이 주역에서 나온 것입니다. 주역에서. 그래서 지금 오늘 살펴보실 이 관괴의 효사 중에 사효에 가면 관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주역에서 말하는 이 관광의 정말 참뜻이 뭐냐.
정말 경치를 보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광을 한번, 이 관광의 어원을 한번 같이 보시면 이 본다는 게 뭔지 그 한번 같이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봐야 잘 보는 것이냐? 군자가 볼 줄 안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1단계 뭐냐면 처음에 음이온이 어린아이처럼 관망하는 상이다. 소인이라면 허물이 없겠으나 군자는 인색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음이온이, 여기 이 괴상을 보실까요? 이 일요가 음요죠. 음요. 뭐냐면 군자는 양의 존재이기 때문에 일요의 음요가 왔다는 거는 뭔가 좀 상황이 좀 여의치 않다, 뭔가 상황이 좀 심상치 않다, 이런 위기의 조짐입니다. 군자가 이제 위기의 조짐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1단계에는 동관이죠. 동관. 아이동자 동관. 어린아이처럼 관망한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예전 시간에 동몽을 배웠습니다. 몽괴에서 동몽, 뭐냐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그 순수한 상태가 동몽이었죠. 그때 그거는 동몽은 긍정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매할 때 그 자기 고집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상태로 돌아가서 남이 하는 조언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된 게 동몽이었죠. 그 긍정적인 것이었습니다. 여기서의 동관은 그러면 어떤 것이냐?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떤 위기 상황을 감지하고 그 위기 상황을 볼 때 선입견을 빼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선입견을 가지고 보면 안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관은 선입견이 없는 상태에서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도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뭐냐면 소인이라면 그렇게 동관을 할 정도가 되면 허물이 없다. 소인이라면 그 정도면 허물이 없다. 동관을 할 수 있으면. 그러나 군자는 인색하리라. 여기 있죠. 군자는 인색하다. 군자가 동관을 하고 있으면 그건 그 100점 만점에 90점을 줄 수는 없다. 한 80점 정도는 된다는 얘기죠. 동관을 할 수 있으면. 동관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동관, 흉하다고 안 했죠. 군자가 동관을 하고 있으면 인색하다고 했으니까 나쁘진 않다는 것입니다. 한 80점은 되는데 95점, 100점은 없겠죠. 사람이 100점은 없고 95점이면 뭐 그 최상급일 텐데 동관은 95점을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한 80점 정도다. 왜냐? 군자는 따르는 사람이 있죠. 식소를 거느린 사람이죠. 식소를 거느린 사람이 아니라면 동관 정도로 되겠지만 식소를 거느린 리더인 군자는 그 동관으로만은 안 된다. 그럼 뭘 해야 되냐? 2단계에서 규관이 나옵니다. 규관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규관. 그러면 규관이 뭐냐? 2단계인데 음이 두 번째 또 오면 문틈으로 밖을 내다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관은 이 선입견을 배제하고 보는 것이죠. 그 정도면 80점은 되는데 이 남을 이끄는 리더라면 다른 사람의 안위까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선입견을 배제한 상태에서 보는 정도만으로는 안 되고 2단계에 와서 규관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문틈으로 밖을 내다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규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 관의 길 2단계에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